안녕하세요. 오늘 요 예상 문제집 가져오셨죠? 요거 하고 생각보다 두껍네요. 많이 두꺼워. 그 다음에 필수서도 있으면 참고 자료로 보기에 좋다. 그런데 우리 책이 뒤에 해설이 이렇게 달려있네. 그죠? 해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해설 참 잘 돼 있다는 거. 요 책에는 지난번에 개정된 내용도 다 일부 좀 반영이 다 돼 있어요. 반영 다 돼 있고 최대한 수업을 5, 6월 동안에 한 바퀴 수업을 같이 통해서 보고 혼자 공부하기도 좋도록 해설을 제가 충분히 되게 충실하게 달았어요. 되게 충실하게.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방문각에 벌써 5년째 문제집을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은 저자한테 직접 수업 듣는 거다. 요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구석구석 어떤 내용인지를 다 제가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아직 5, 6월 달인데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짱짱한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좀 더 단단하게 어차피 시험을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 시험도 보고 늘상 배우는 걸 단단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점수 나오는데 틀리라고 준 것도 맞추려고 하고 매번 나오는 것도 대충 하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단단하게 시험 나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확실히 외워놓으셔야 돼요. 1장에서 12개 나오는데 요렇게 제가 이제 이런 수업 할 때도 정리한 건데 작년에는 광역도시계획도 시군기본계획이 안 나왔지만 올해 시험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얘네들은 공법의 알짜배기, 완전 알짜배기. 구역은 뭐 약간 곁다리. 구역 쪽에서는 1개를 샘플링으로 내고 지역 쪽에서는 뭐 2개씩 막 이렇게 내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건 뭐 안 낼 수가 없죠. 지구단위 계획도 지난 시험엔 2개 냈다는 거, 2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 개발행위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 요게 다예요. 여기 12개 나오죠. 12개 나오는데 10개 정도는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 되게 마음이 편할 텐데 1장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그 다음에 용어 좀 용어를 정리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야 어차피 문제는 예습을 하지 않았었겠어요. 여러분 저 예습을 한번 하려고 하면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습을 하려면 차라리 필수서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게 맞다. 필수서를.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고 그리고 혼자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제가 이거를 시험에서 요건 요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테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연휴인데 비도 오고 연휴인데 이렇게 수업 들으러 오시는 열정이 여러분 합격하시겠네요. 물론 뭐 안 나오셔가지고 뭐 열정이 없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불가피하게 못 나왔을 것이고 용어 정의를 박스에 집어넣어 놓고 틀린 거 몇 개냐 올바른 거 몇 개냐 하는 문제가 난이도를 따지기 전에 약간 골병 들어요. 골병. 실수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오면 뭐라고 이걸 틀리게 낼까? 광역시라고 틀리게 내지. 자, 이러면 우리 같이 해결해 볼게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 이게 뭘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니까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장기 계획은 광역시 도시군 기본 계획. 특별시에 대한 장기 계획,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 일리 가면 안 된다고. 얘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 돼. 광역 계획권 지정을 한다. 그래서 얘를 누가 지정을 하고 얘를 누가 수립하고가 시험에서 완전 단골이죠. 완전 단골.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지. 자,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 자꾸 광역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6개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얘들. 그 다음에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생활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중에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요 놈이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이 두 놈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내지, 답 다 가르쳐 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얘가 지침이다. 그럼 틀리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요 놈이 지침. 그러니까 요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서는 시군별로 뭘부터 먼저 짜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장기계획을 먼저 짜고, 이거 실천하기 위해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얘는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걸 지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개가 얘들이 짜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에서 뭐 어차피 단골인데 6개의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인데 얘네들이 짜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도지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절대 없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알면 응용해서 답을 다 찾아내는데 그 많은 걸 암기하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자,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을 보세요. 용도 지역 하면 21개의 용도 지역이 나올 거고, 용도 지구 하면